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비교의 두 번째 문법 내용입니다. 타이틀이 비교의 동질성과 평행구조 이렇게 해놨죠. 뭐 여기서 평행구조를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데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이 문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평행구조와 뭐 거의 같은 어떤 로직을 이루고 있다 해가지고 같이 지금 타이틀 달아놨습니다. 조금 뭐 넓게 생각해 보면은 평행구조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은 비교의 동질성도 일종의 평행구조 형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고요. 평행구조는 뭐 제 마지막에 가보면은 특히 이제 등위 접속사와 관련해 가지고 쌤이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 설명을 하면서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면은 같이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쌤이 처음에 이제 타이틀 페이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비교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다 그랬죠, 그죠? 즉 비교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비교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비교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비교할 아무런 어떤 가치도 없고 이유가 없는 대상을 갖다가 비교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군더더기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되겠죠. 마이클 조단하고 우리 부시맨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뭔가 비교라는 것은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다. 이 동질성이라는 것은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서 뭔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혹은 서로 대등한 혹은 대등하다라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뭔가 방향성으로 봤을 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반대의, 즉 대립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두 가지 어떤 사실이 대등한 어떤 비중, 의미를 가진다 할 때도 당연히 그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라는 그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So, I like her better than you 이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가 없다면은 이때 you는 누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두가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겠네요. 자, 두가 있는 것을 먼저 보면은 이 두는 대동사로서 앞에 나오는 어떤 동사를 대신 받습니까? 여기 나오는 like를 대신 받죠? 그래서 you like라고 이렇게 이어보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you like her까지 이렇게 숨어가 있죠. 그러니까 너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그녀를 더 좋아한다. 이래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두가 오면 주격, 즉 주어끼리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를 두고 너보다는 내가 그녀를 더 좋아해. 그녀는 나의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죠. 그죠? 그리고 또 동등 비교이기 때문에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한다라는 긍정적인 사실을 비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주어끼리 비교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두가 없는 상황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문맥적으로 목적어인 her와 you가 비교가 되고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앞에 생략된 게 뭐겠습니까? I like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앞에. 그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보다 나는 그녀를 더 좋아해. 조금 쓰글픈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뭐 좀 이별을 구한다. 좀 나쁜 말로 하면은 가! 뭐 이런, 그죠? 그런 어떤 뉘앙스를 띠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한 문장이 비교의 동질성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간단하면서도 쉬우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문장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의 동질성의 가장 대장 문장으로 이 문장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면 지금은 문장 성분상의 어떤 비교 대상의 동질성을 이야기했지만은 밑에 보면 she is bright 하고 as well as 하고 이렇게 beautiful 이라고 했죠. 이때는 서술하고 있는 형용사끼리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s well as니까 이건 동등 비교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뭐다? 총명하기도 하다 이래 되죠. 근데 이제 하나 더 not only A but also B와 A as well as B와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as well as에서는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두고, 그죠? 기준 두고 그와 똑같이 하면서 앞에 내용을 갖다가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A as well as B에서는 중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은 앞에 표현되는 bright 여기에 더 중점이 있다라는 거죠. 즉 아름답기도 하지만 더더욱 좀 이런 뉘앙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not only but also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he is not only A but also B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but also B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A는 물론이고 그죠? A뿐만 아니라 강조하는 건 또한 B 여기에 중점이 있다 그랬죠. 그죠? A as well as B에서는 B가 아니고 A를 갖다가 더 강조하는 거지만 not only but also에서는 B 쪽 뒤에 나오는 표현을 더 강조한다 그랬죠. 고치면 she is not only beautiful but also bright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she is라고 요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름답기도 하고 또한 총명하기도 하다 한데 중점은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다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ot so much A but also B가 있죠. not so much A as B가 있죠. 이건 앞에서 한번 했죠. 그죠? 그러니까 not a novelist인데 무엇과 비교해서 a poet이라는 이 사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만큼 즉 포이스에 해당하는 정도의 명성이나 능력 그것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소설가는 아니다 이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강조하는 건 뒤에 포이스죠. 그죠? 이럴 때도 결국은 노벨리스트와 포이스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벨리스트이긴 하지만 포이트 그가 가지고 있는 시인으로서의 어떤 역량, 자질, 명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는 겁니다. 소설도 쓰고 시도 쓰고 하지만 소설가라기보다는 시인이라고 하는 게 더 맞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역시 명사와 포이스라는 신분과 노벨리스트라는 하나의 신분을 갖다가 비교하고 있다.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다. 한 모습이다. 이런 거죠. 이건 앞에서 우리 한번 했죠. 그죠?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왜 또 내놓냐면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은 뒤에 가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지금 less than 있죠. 그죠? less than이 옛날에는 not so as와 같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같은 거라고 해당이 되는 내용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A가 어쨌든 B보다 못하다라는 이 의미만큼은 같지만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이게 no, 전체 부정 no와 부분 부정 not가 개입될 때 이 less가 no가 개입될 때와 not가 개입될 때가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표현한 데 있어 가지고 의미가 차이가 있다라는 그건 비교의 일관성 또 여기 나오는 비교 대상의 동질성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고 이것을 이해해야지 이제 비로소 왕년에 그 예외 구문의 대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고래 공식 구문이 있죠. 그죠? 고래는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물고기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고래는 어류가 아니고 포유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위 말하는 고래 공식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이 내용이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 안 합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여기서는 단지 비교 대상의 동질성으로 뭘 비교했다? in winter라고 하는 부사구로 표현되는 계절적 시점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는 게 그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조금 덜 어렵다 이런 말이죠. 그죠?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어, 주격의 비교, 목적격의 비교. 여기서는 보호를 갖다가 비교한 거고, 보호로서 형용사를 비교한 거고, 여기는 각 명사끼리 비교된 거고, 여기는 각 부사구끼리 비교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in을 갖다가 이렇게 뺀다고 해도 문맥적으로 이게 윈터가 앞에 in summer가 나왔으니까 이게 in이 의미가 지금 생략된 거구나 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뭐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무조건 100%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글들도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명확하게 비교 대상의 동질성과 이것도 일종의 평행 구조거든요. 평행 구조의 어떤 그 로직에 맞추려면은 분명하게 부사구로서 딱 표현해주고 그래야만 앞에 나온 부사구와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라는 원칙도 충족하면서 동시에 평행구조의 또 원리도 충족하고 있다. 이래 되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교 대상의 동질성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 문장. 이 문장은 뭐 쌤이 워낙 자주 예시를 든 문장이죠. 자, 보겠습니다. The population of Seoul. 서울의 인구는, 이때는 또 이제 단수를 쓰고 있는 것 하나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왜 단수냐? 이때는 단순히 수를 나타낸다 그랬죠. 하나의 집합 전체로서의 수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단수라 그랬죠. 즉 사람들의 수거든.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들의 수는 larger than 하고 that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the population이라고 그랬죠. 부산 이래가지고 비교되는 대상이 뭐다? 부산의 인구와 서울의 인구가 비교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흔히 이제 쌤이 앞에서도 누누이 이야기를 한 거지만 흔히 우리말식 해석으로 했을 때 보면은 that of를 갖다가 빼고 해석을 해봐도 서울의 인구는 우리말 부산보다 더 많다 이래 가니까 흔히 작문을 할 때 라이팅 할 때 이걸 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수를 저지른다 그랬죠. 쌤도 과거에 이거를 빼고 작문해가지고 보기 좋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줘야 한다라는 거죠. 비교 대상의 동질성에 굉장히 유용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앞에가 이게 단수라서 여기서는 무조건 단수를 쓰느냐? 그게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여기에도 뭐다? 부산에 사는 사람들의 수라고 하는 the population이라고 하는 의미의 단수 의미이기 때문에 that를 썼을 뿐입니다. 앞에가 단수라도 뒤에가 복수의 의미일 때는 those를 쓰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는 그 예문이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문장에서는 이제 복수끼리 비교했죠. His interests. 그의 어떤 관심사들입니다. 복수니까. 는 점점 더 diverge. 뭔가 벌어지는 겁니다. 뭐로부터? 그러니까 격리의 프람을 썼죠. 그죠? Those 하니까 those가 뭐겠습니까? The interests of his colleague.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의 동료들의 어떤 관심사와는 점점점 그의 관심사가 멀어져 갔다. 이 말이죠. 즉, 달라져 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역시 의미적으로 여기서는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 뒤에 나오는 colleague도 역시 복수로 지금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일 때는 뭘 쓴다? those. 단수일 때는 뭘 쓴다? that. 이걸 쓴다 이랬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단어 하나만 할까요? diverge가 있고 반대말은 뭐가 있습니까? converge가 있어. converse. 명사는 뒤에 다 뭡니까? ENCE 붙이면 됩니다. 근데 verge가 사실은 못 쓰리죠. 그죠? 요렇게, 만약에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있는데, 요 A와 B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다가 점점 이렇게 모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선으로 따지면 출발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만큼 어떤 괴리가 있다 이런 말이 되고, converge는 이게 come, together의 의미니까 이제는 이게 서로가 당겨지는 거죠.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선으로 따지면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verge가 가장자리를 이야기하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이 verge와 이 verge가 서로 이렇게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diverge고 이게 서로 이렇게 다가와서 붙는다라는 건 converge거든. 이 converge는 선으로 그리면 거꾸로 와가지고 붙는다 하니까 이게 뭐 수렴하다, 같아지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diverge, converge 같이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쌤 좀 유의해라고 지금 한 겁니다. 뭐냐면 자, you may live now. 지금 떠나도 좋아. if you 너가 원하면 이렇게 할 때 if you want 하면 틀린다 그랬죠. 뭐까지 써줘야 된다? want to에가 뒤에 live의 의미가 숨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파생조동사구라 그랬죠. 파생조동사구.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갖다가 대신 받을 때는 조동사로 받으니까, 그죠? 조동사로 받으니까 파생조동사구의 완전한 형태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to가 빠져나가면 틀린다. 이 말이지. 이해할 수 있겠죠? 요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초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봐야 된다.
먼저 밑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he spoke more, 지금 동사를 비교하고 있죠. 과거 시점에 more friendly, 보다도 아주 친숙하게 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than he used to 되가 있죠. 그죠? 이 used to는 뭐겠습니까? 하나의 전체로서 want to와 다름없는 조동사구다 그랬죠. 일종의 파생 조동사구 형식이고, 그래서 보면은 뒤에는 do의 의미가 지금 숨어 있다는 speak. 그런데 이 do의 의미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아까 want to와 같이. 그래서 이럴 때는 일반 동사일 때는 used to라고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비동사가 왔대요. 비동사는 이 자체로 조동사로서 취급한다라는 우리 앞에서 쭉 봐왔죠. 그죠? 그래서 he is 비동사를 비교 quite different from what he used to 했을 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왜? 비동사는 독자적으로 조동사적인 기능을 하니까 이까지 와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동사구로서 완성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유의해라고. 일반 동사일 때는 used to까지 쓰고, 하지만 비동사가 왔을 때는 used to be까지 써야 된다. 저기 앞에 진행이 있다 하더라도 비동사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는 지금 동사와 동사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비교 대상의 동질성, 그 개념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했죠. 자, 뒤에는 또 prefer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비교라고 해가지고 비교 구문에서만 뭐 as가 나오고 more가 나오고 뭐 more than이 나오고 뭐 꼭 이럴 때만 비교 대상의 어떤 동질성이라는 원칙이 적용되느냐? 아니다 이거지. 언어는 형식 이전에 의미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비교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문장에서는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라는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죠. be different from 했을 때 여기는 이제 more than이 나와 있지만 여기는 그냥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죠. 이 다르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벌써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 대상의 동질성의 원칙을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refer to죠. 이것도 역시 일종의 비교죠. 그죠? 그래서 than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시험에 감초처럼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traveling, ing를 썼다. 여기도 ing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ing라는 것은 일반성이라고 그러죠. 우리 쌤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하산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도 계속해서 지금 건드리면서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챙기면서 조금 이렇게 놓쳤던 부분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꽉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반성을 나타낸다. 투부정사를 안 쓰고 이제 ing를 쓰는 거는 이게 전치사 to 때문에 ing가 왔다 이게 아니에요. 일반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명사를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치사인 to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prefer A to B 형식으로 썼다. 이게 보다 더 정확한 논리라는. 그죠? 우리가 이게 to가 왔으니까 ing 썼다. 이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그가 riding limousine, 뭔가 리무진을 갖다가 타고도 다닌다라는 얘기. 전혀 안 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리무진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the Tube 하면 이거 런던의 지하철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런던의 지하철로 또 이렇게 뭐 출퇴근하기도 한다라네. 평소에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두 개의 사실을 비교하면서 리무진을 타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걸 더 선호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ing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to를 써야 되고, 전치사를. 그렇기 때문에 prefer A to B 구조로 표현한 거다. 이래 되는 거다, 사실. 그럼 prefer, to 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어떻느냐? prefer to 하고는 다음에 또 to 뭐 나올 때, 이 보면은 이제 rather than을 쓰는, than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는, 전치사로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as, then, but, except 등의 하나지, 그지? 이럴 때는 to 부정사의 어떤 성질 때문에
이게 좀, 이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모습이지만, 이건 좀 구체적이고 특수한 환경일 때 이렇게 쓴다라는 이야기죠. 예,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뭐 축구 경기를 이제 두고 앞에서 됐지만, 그 친구는 직접 공을 차기보다는 뭔가 그냥 TV에서 시청하는 것을 갖다가 더 좋아. 아니면은 그냥 가서 관중의 신분으로 보는 걸 더 좋아. 이럴 때, 공도 가끔 찬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됐어? playing soccer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he prefers 하고 watching TV rather than 하고 playing soccer 이렇게 하면 돼. watching TV라는 게 TV 안에서 벌어진 축구 경기라는 것을 뒤에서 이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ing를 쓰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고 할까 뭐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굉장히 한 뭐 중산층이나 이런 정도 지금 쌤이 살짝 생각나는 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오만과 편견 그걸 살짝 떠오르는데 귀족들은 다 마차를 타고 주로 다니죠. 마차를 타고. 근데 이제 일반 평민이나 아주 하층 계층의 사람들은 마차를 갖다가 탄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영광스럽고 막 설레이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뭔가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도저히 그게 막 타기 싫어하는 이런 두 가지 심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쌤이 대학 다닐 때 그때가 뭐 종로나 이런 나가면 그때 막 이제 현대식 그 고층 빌딩이 막 이래 들었을 때라고 서울 중심가에 뭐 대우 빌딩이나 이런 있었지만은 처음에 이제 그런 빌딩 그 로비에 탁 들어갈 때 쌤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꼈어. 와 들어가면 좋다 하고 막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니 뭐 이런 데서 사람이 들락거리고 살지 할 정도로 엄청난 불편함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냥 평범한 그런 환경에 익어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마차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보고 마차를 타고 가라 이라는데 쌤 같은 어떤 그런 캐릭터한테 마차 그냥 타기 싫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한다? 내가 마차 타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걷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 그럴 때는 I prefer to walk rather than ride. 마차를 뭐라고 해야 되지? The cart라고 그냥 하면 horse cart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럴 때는 to 부정사를 쓴다고. 이게 이제 구체적이고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응? I prefer to walk rather than to ride a horse cart. 응?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근데 이때는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 흔히 이제 prefer A to B는 prefer to 부정사 rather than to 부정사하고 같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건 문장 전환하는 것까지 막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온다. 물론 이란 어떤 의미로서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훈련하는 취지로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to 부정사와 ing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안해 보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은 이런 의미까지도 파악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자, 아무튼 prefer A to B는 비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전형적인 비교 구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be similar to 같은 경우는 뭐와 닮았다, 비슷하다 할 때 우리가 전형적인 어떤 비교 구문은 아니잖아. 예를 들어 to를 쓰는 것도 알겠죠. with를 안 쓰고 일치, 부합에서 나오는 일치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뭔가가 비슷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의미로 be compared to 할 때 to 마찬가지로. 그래서 with는 쌤도 옛날에 이게 보면 뭐 어디 친수 가다 하면 familiar to 사람이 오면 be familiar with고 사물이 오면 be familiar to 막 그림처럼 막 외웠지. 정말 귀찮은 거죠. agree to, agree with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류에 이제 속하는 건데 이제는 이 to가 일치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전형적인 비교 구문 형식은 아니지만 뭐다? 내용적으로는 비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역시 비교 대상의 동질성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destroying house, destroying one's self and 이때도 ing 쓰는 동명사로서 딱 주어를 표현한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느끼겠습니까? 흔히 자신의 가정을 갖다가 파괴하는, 파멸시키는 그런 가장이든 주부든 당연히 있죠. 그죠? 역사적으로 현대사회도 엄연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ing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의 어떤 가정을 갖다가 파괴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self인데, 요거는 자신의 personality라고도 보통 표현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자신의 어떤 본성이다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true self 하면 true self 하면은 이게 이제 본래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건 자성입니다. 자기의 본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성품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의미들이 다 함께 포함돼 가지고 퍼스널리티 쪽의 뉘앙스가 가깝지만 자기 자신과 그리고 사회를 갖다가 파괴하는 거다 이 말이죠. 가정을 파괴한다라는 것은 가족 성원으로서의 자신을 파괴하면 물론 사회의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단위인 어떤 가정을 갖다가 파멸시킴으로써 결국은 사회의 어떤 불안 요인이 된다, 불안을 조성한다. 그걸 비유하자면 곧 사회도 뭔가 파괴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아무튼 여기서는 비교 대상의 동질성과 함께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이 내용도 함께 언급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자, they could not choose. 옛날 cannot but 원형. 예? cannot but 원형. cannot help ing. 엄청 외웠죠, 그죠? 쌤이 아마 제 반복한 횟수로 따지면 거의 탑 5에 들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외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have no choice, 여기가 cannot but 하고 choose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cannot choose but, 외울 때는 cannot choose but 원형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생략 가능하다. 근데 have no choice 하면 뭐다? but to accept. 위에는 cannot choose but 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그림으로 그냥 외웠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자, 왜 그런지 역시 비교의 동질성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보면 could not choose, 이거 but except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또 평행 구조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원형이 왔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뭡니까? but except 의미지만 they could not choose, but they could accept. 요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동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원형으로 써서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자 평행구조의 원리를 당연히 이런 식으로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동사는 동사끼리.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뭐가 no choice라고 명사가 됐어, 명사가 됐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쓰지 않고 to 부정사로서 명사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은, 쌤 고등학교 때 가야 또 하나 의문은, 아니, 그러면은, 이게, 명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accepting이라고 ing가 있는데, 이걸 쓰면 안 되는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게 대한 해답은 못 구했죠. 그래서 뭐 사전을 아무리 찾아봐도 have no choice but accepting이라 ing라고 나오는 표현은 없더라, 이야기. 그러면, 이거 투부정사 쓰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지나온 거죠. 그죠? 근데 왜 이제 투부정사 쓰겠습니까? 의미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뒤에 뭡니까? 선택을 한다라는 것, 선택한 대상에 대한 어떤 의도나 의지, 그리고 선호, 이런 의미도 있죠. 그죠? 선택하고 난 뒤에 또 이 행위는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choose의 선택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투부정사 결합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to 부정사로 표현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보면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는 형식상이고 의미적으로는 이 choice가 미래적 의미를 담고 있고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미래적 의미와 구체적 의미를 표현하는 to 부정사를 쓴다 하면 이것도 보다 더 넓은 의미의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고 일종의 평행 구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뭐가 option. 옵션도 우리 앞에서 뭐 봤습니까? up to 4 봤죠, 그죠? 뭔가 몇 개를 두고 거기에서 선택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accept를 또 얘로 bat하고 같은 의미라고 해서 accept를 또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too late. 그죠? 당연하죠, 이제. 더 이상 선생님 설명할 필요 없죠, 그죠? 미의 구조와 하등 다를 바 없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역시 red die 그리고 live 이 전체죠 지금. 그냥 단순히 죽는 거고 이거는 치욕 속에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는데 역시 비교 대상의 동질성으로서 앞에 조동사에서 걸리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뒤에는 live는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here is no great honor 했죠. honor rather than 역시 to lead. 즉 명예다 이 말입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로 표현을 했는데 그럼 또 왜 ing가 아니냐? to lead라는 거. 자신의 족을 갖다가 이끈다라는 게 누구나 아무나 다 그냥 심심풀이로 하는 행위는 아니죠. 그죠? 아주 특별하고 특수한 경우에 뭔가 특수한 선택받은 존재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가능성을 봤을 때 엄청나게 낮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ing는 도저히 안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투부정사를 써서 한 나라를 이끈다는 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다. 이래 되는 거죠. 영예 곧 한 나라를 이끄는 것. 이렇게 명사적 의미로 지금 비교가 돼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쌤이 이미 다 이야기한 거지만 다시 동명사를 쓰는 경우를 이제 보자 이거지. then을 썼는데 또 투부정사만 쓰느냐? 아니다 이게. 왜 ing를 썼을까? 통상 in generally 보통 going down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쉽다. 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뭐 계단을 올라가든 내려가든 등산을 하든 하산을 하든 이거는 이 세상에 뭐 살아있는 움직이는 존재는 누구나가 다 겪어보는 행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then이 오면은 무조건 투부정사냐? 아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높아지면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예문을 달아놨고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왜 ing를 쓰는지 또 왜 투부정사를 쓰는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이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온 so as to 하는 거죠. He's not so deft as. 근데 to listen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depth하고 as to 이하가 똑같은 어떤 소위 말하는 평행 구조는 아니죠. 그죠? 평행 구조는 아니죠. 근데 이거는 비교라기보다도 as 이하 할 만큼 즉 뭐뭐 하는 것만큼 그렇게라고 as 이하가 so 내용을 갖다가 수식하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비교하는 그런 구조 같이 보이지만, 그죠? 아니. 의미적으로는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as 이하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다. 이래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좀 풀어보면은, he is not so deft as he is deft enough. 뭐 이런 의미가 사실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루머에 귀를 기울일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어리석은 건 아니다. 이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이러한 비교의 의미도 사실상 숨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as 다음에 투부정사 이하의 내용이 앞에 so를 수식하는 형식이다. 이래가는 거고 자, 밑에는 말 그대로 비교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동명사를 써놨죠. The nothing process. 이 nothing은 뭐 간호사라, 간호한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게 feed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자녀를 돌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뭔가 자녀를 돌보는 과정 이렇게 해석하는 게 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뭘 요구하느냐 하면 thinking as well as doing, 즉 행동하는 것만큼이나 생각하는 것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뭐 자녀를 갖다가 양육한다고 잘해주는 행위적으로 잘해주는 것만이 nothing, good nothing이 아니다. 그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저 부모로서 뭔가 생각하면서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ing 쓰는 이유 알겠죠? 무한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전혀 모든 부모들이 thinking 없이 하느냐? 아니다. thinking 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단지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행위적으로 뭔가를 잘해주는 것만큼이나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행위라고 지금 인식하고 표현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As well as.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교의 동질성과 비교의 구조 보겠습니다. 자, 비교의 일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비교의 일관성은 앞에서 우리 봤던 비교의 동질성 그리고 평행 구조와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우리 굉장히 어려워하는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예외 구문의 보스였던 소위 말하는 그 고래 공식이 있죠, 그죠? A whale is no more fishy than horses. 즉 고래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 같이 물고기가 아니다, 어류가 아니고 포유류다라고 하는 그 문장이 있죠. 그 문장을 이해함으로써 노모화된 구문 전반을 갖다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상당히 정말 그림 중에 그림이었습니다. 무조건 그림으로 외워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실 강의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뭐 이렇게 외웠다가 또 들어가가 또 지나면 좀 잊어버리고 하는 정도로 아무튼 애물단지 중에 애물단지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영어로 자유 9판에서 그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생님 독자적으로 규명하고 난 뒤에는 이제 뭐 많은 인강에서 또 강의하는 걸 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비교 일관성. 비교 일관성이라는 것은 앞에 쌤이 한번 그 이야기했었죠. 마이클 조던과 부시맨, 그죠?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을 갖다가 두고 누가 더 키가 크다라고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비교의 가치, 의의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쌤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긍정은 긍정끼리, 부정은 부정끼리 비교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관성의 가장 큰 핵심은 긍정은 긍정끼리, 부정은 부정끼리 비교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 구문을 이렇게 볼 때 좀 유심히 보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He's as tall as I 했을 때 뒤에 생략된 내용을 잘 보지 않습니다. I'm tall입니다. 그죠? He's as tall as I 했을 때 뒤에 I'm tall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긍정과 부정의 관점으로 가보면은 he도 tall하고 I도 tall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죠? 긍정적으로 두면서 he가 곧 뭐다? 나와 키의 크기가 같다 이래요. 둘 다 큰데 재 보니까 같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부정하는 부분 부정, 지금 부분 부정입니다. 부분 부정이 왔을 때 지금 not so tall as 했을 때도 여기 결국 숨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I'm tal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그냥 무심코 보면서 그는 나만큼 키가 크지 않아 하니까 나는 키가 크고 나는 키가 크고 그는 키가 작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he's tall, I'm tall인데 똑같이 he's tall, I'm tall인데 그가 나만큼 지금 이 내용은 그가 나만큼 뭐다 이건 같고요. he's tall, I'm tall인데 그가 나만큼 크지 않다 하니까 이렇게 부등호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여기 잠깐 이제 부분 부정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일관성은 긍정은 긍정끼리, 부정은 부정끼리 플러스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의 이 개념이 결합해서 노모화된 구문 전체를 갖다가 형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비교급으로 왔죠, 그죠? He is taller than I 했을 때도 여기도 역시 I'm tall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he is tall, I'm tall인데 단 그가 나보다 더 키가 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less가 왔을 때 이 less는 little의 즉 우리가 전체 부정부사로 알고 있는 little의 비교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ittle이 뭔가 전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전체 노모화된과 관련한 비교 구문의 의미가 상당히 변화를 합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흔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는 he's less tall than I가 he's not so tall as I와 같은 표현이다 라고 equal 딱 해가지고 설명이 됐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영어로 잘 구판에서 이건 똑같은 의미, 반드시 똑같은 의미는 아니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 게 뭐냐면은 이 의미 자체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he 전체 부정적으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he is not tall, I'm not tall. 이런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도 키가 크지 않고 나도 키가 크지 않은데 그가 나보다 더 작다, 키가. 이런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왜 기존의 설명이 he's not so tall as I로 he's less tall than I와 같다라고 나왔을까? 표현이 분명히 다른데, 그죠? 표현이 다르면 뭔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뭔가 사뭇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뉘앙스가 바라는 게 자연스러운데, 보면은 결국 그가 나보다 키가 작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는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전체 부정과 연결되었을 때는 he is not tall, I'm not tall이란 의미로 표현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여기에는 he's not so tall as I는 둘 다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그가 키가 크지 않고 나도 키가 크지 않다라는 의미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not so as라고 쓰는 경우와 less than으로 쓰는 경우는 그 어떤 문맥적 의미에 있어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어떤 그런, 즉 not so tall as는 둘 다 긍정으로 표현하고 less than은 둘 다 부정으로 표현하는 그런 의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돌아가서 한번 보면은 우리 제일 앞에 비교 대상의 동질성에서 보면은 선생님이 앞에서 이것을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죠, 그죠? 물론 이걸 설명할 때는 비교 대상의 동질성이라는 의미와 함께 평행구조라는 인식에서 똑같이 부사구로 이렇게 표현돼야 한다, 그죠? 이익이 좀 떨어지면 좀 뭔가 격이 좀 떨어지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difficult나 뭐 important나 뭐 valuable이나 이런 삼음절 이상의 이런 형용사들이 왔을 때는, 그죠?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more와 긍정으로 비교할 때 more, 더 많다라고 할 때 more로 표현하고 더 덜하다 할 때는 less로 표현한다라고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less가 difficult라고 하는 이 정도를 more는 더 크다, less는 더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3절 이상일 때는, 그죠? 근데 이 또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둘 다 지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difficult 안에 뭔가 not easy라는 의미가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적인 어떤 부정 의미를 갖다가 표현하기 때문에 less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어렵지만 어쨌든 여름에 좀 일어나는 게 덜 어렵다, 이렇게 상당히 자연스럽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not로 바꿔볼까요? not so difficult as in winter, 이렇게 하면 뭔가 둘 다 상당히 어렵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비교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not so로 가면은 여름에 침대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겨울에 빠져나오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이 어감하고 뭔가 둘 다 less를 썼을 때 둘 다 어려운데 여름에 뭔가 좀 빠져나오는 게 좀 덜 어렵다,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서는 단지 부동어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문맥적으로 봤을 때 겨울에 일어나는 것도 쉽고 여름에 일어나는 것도 쉬운데 그게 여름에 일어나는 게 더 쉽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거든.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difficult 하다라는 의미를 양쪽이 다 긍정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부동어만을 로 표현하고 있는데 not so difficult as라고 하는 거하고는 또 어감상 뉘앙스가 상당히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제 라이팅 할 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말을 갖다가 굉장히 미묘하게 어감을 살려가지고 표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말의 어떤 그 non native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거나 구사를 할 때 상당히 어색한 느낌을 받는 그런 표현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아무튼, 이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less than은 그냥 단순히 not so as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양쪽을 갖다가 뭔가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 little의 비교급이니까 좀 부정을 한다. 요렇게 딱 챙기고,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이해를 해야지 노모화된 구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she is more beautiful than you 했죠. 이게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게 전체 부정과 부분 부정입니다. 전체 부정은 말 그대로 문장의 모든 의미를 갖다가 몽땅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부분 부정은 어쨌든 그 부정하고 있는 그 일부분만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전체 부정은 no고, 부분 부정은 주로 not로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She is more beautiful than you 했을 때, 여기 숨어 있는 것은 you are beautiful.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녀도 아름답고, 그죠? 그리고 너도 아름다워. 아름다운데, 이 두 개의 사실을 비교했을 때, 그녀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not가 왔을 때는 무엇을 부정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녀도 아름답고 너도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이걸 부정하는 거는 문장 전체 의미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보는 no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ot가 부정하는 거는 단지 요 뒤에 나오는 내용, more beautiful하다. 즉, 우열 관계만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즉, 그대로 두고 she is beautiful, you are beautiful인데 not가 오면은 부동어만 이런 식으로 딱 바꿔버리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 그녀도 아름답고 너도 아름다운데 not이 오는 순간에 하지만 그녀는 너하고 같거나 너보다는 못하다 이래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아무리 이제 not가 왔을 때입니다. 아름답다 해도 너에게는 미치지 못해. 기껏해야 같거나 못해.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at best. 기껏해야 혹은 at most 이런 의미로 간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제 no가 왔습니다. no 전체 부정입니다. no. 이 전체 부정은 우리가 앞에서도 쌤이 no kidding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단순히 야 농담이 아니야 이런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의 팩트로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죠. 그죠? 농담이 아니야. 뭐 그 사실이야.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no가 가지는 강한 어떤 부정이 문장 전체 성질을 다 부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She is beautiful. 이 문장에서 나온 긍정적인 의미는 몽땅 부정하는 She is beautiful. You are beautiful. 다 부정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She not beautiful. 그리고 you not beautiful. 딱 이래 되죠. 그죠? 그 다음에가 더 이제 중요합니다. 뭐냐면 전체로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than 사실조차도 즉 비교하는 사실조차도 즉 우열을 따지는 것조차도 부정해버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거 없어. 똑같아. 딱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꼴이 되면서 그녀도 not beautiful. 안 생겼고 너도 not beautiful. 안 생겼는데 그게 똑같아. 그녀나 너나 안 생긴 거는 매한가지야. 둘 다 부정적으로 똑같다고 딱 평가해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주어를 기준으로 보고 이거를 갖다가 주체를 보고 뒤를 기준으로 보면 그녀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녀가 생겼다 해봤자 겨우 너 정도야.
이 정도입니다. 이런 뉘앙스 느껴지죠, 그죠? 우리말에서도 그녀가 뭐 좀 이쁘다 하는데 해봤자 네 정도야, 이 정도 느낌입니다. 좀 싸뭇 부정적인 의미가 탁 포함이 되죠, 그죠? 우리말에서도. 그래서 이 전체는 뭐가 되겠습니까? 해봤자 겨우 너 정도야, 아니. 부정적으로 가면 뭐가 되겠습니까? as little as, as little as. 해봤자 요 정도야. 부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ess로 가겠습니다. 이 less가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열만 비교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she, less beautiful이니까 you 이래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는 그 자체로 그녀가 아름다운지 너가 더 아름다운지 이거는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맥적으로 따져보면은 그녀도 아름답지 않고 너도 아름답지 않아. 그런데 그녀가 더 너보다는 더 아니야.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문맥에 따라서.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less than이 왔을 땐 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단순한 우열을 표현하는 경우. 또 하나는 둘 다 의미를 갖다가 부정하면서 비교하는 경우. 그죠? 이렇게 나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부분 부정이 not가 오는 겁니다. 부분 부정이 not가. 부분 부정이 not가 온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체적인 의미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건드리지 않고 단지 less beautiful 하다라는 요 사실만 어떻게 반대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아름다움에 있어서 너와 같거나 그 이상이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그녀는 적어도 너 정도의 아름다우면 돼. 적어도 너 이상은 아름답다 이래 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니까 at the least 이런 의미로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o less than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부정 왔죠? 우리 앞에서 no more than 봤을 때는 no가 오면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다 부정한다 그랬죠, 그죠? more beautiful 갔을 때 그러면 no가 왔으면 지금 less beautiful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전부 다 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기본적으로 less than이 왔을 때는 양 비교 대상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고 그걸 비교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 부정이 왔을 때는 이런 의미까지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단지 부동어만 변화하는 반면 no가 왔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까지 다 부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less beautiful이라고 하는 즉 she도 아니고 you도 beautiful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정하니까 몽땅 다 she도 beautiful 하고 you도 beautiful 하다 이렇게 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less beautiful이라고 하는 부정, 즉 she is not beautiful, you are not beautiful을 no가 전체로 부정하니까 she is beautiful, you are beautiful로 오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이 사실까지 부정하니까 둘을 같이 놓는다. 이꼴이다라고 하니까 그녀도 아름답고 너도 아름답다라는 기본 의미가 되고 이것을 기준 대상인 you를 두고 주체인 she를 갖다가 중점으로 보면 그녀는 너와 비교했을 때, 그죠? 너와 비교했을 때 너만큼은 아름답다 이래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녀의 아름다움은 너에 못 미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둘 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인 뭐다? 비교인, 동급 비교인 as much의 의미로, as much as의 의미로 간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사 파트에서 그대로 붙여가지고 봤을 때 more 뭡니까? no more than은 뭐다? 아니다. 그죠? 아니건 되고 no less than은 as much as가 되고 not less than은 not at less least 이렇게 쌤이 그냥 어문으로 외우라 그랬죠. 그죠? 그래 보면 또 at least가 되죠. 그리고 not more than은 at the most가 되니까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하면은
전체 부분 부정이 왔을 때는 그 비교되는 우열만 반대로 뒤바꿔서 돌리는 반면 전체 부정이 왔을 때는 문장 전체가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 전체를 다 부정하고 뒤집는다. 그래서 문장 전체 내용이 긍정으로 비교됐을 때는 그걸 전부 다 부정으로 돌리면서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장 전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비교됐을 때는 전체 의미를 긍정으로 돌리면서 똑같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노무화된 구문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갖다가 머리 싸매게 하고, 그리고 쌤들조차도 머리 아프게 만들었던 애물탄지, 예외구문의 대장이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기준이 뭐였습니까? 앞에 문장에서는 beautiful이었죠? 형용사였죠, 그죠? 지금 여기는 a whale is a fish, a horse is, 여기 a fish가 생략된 겁니다. 그죠? She is more beautiful than I 할 때 뒤에 생략된 게 뭐다? I am beautiful. 그죠? 여기는 fish를 기준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no가 딱 왔다. 전체 부정이 왔습니다. 그러면 a whale is a fish라는 의미 자체를 부정하죠. 그죠?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야. 그럼 여기는 a horse is a fish를 또 부정하고 있습니다. no가. 그래서 말도 물고기가 아니야. 근데 비교하고 있는 이 대상, 이 녀석까지 비교할 게 없어. 똑같아. 이래 되는 거니까. 그래 되면 뭐가 됩니까?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야. 말도 물고기가 아니야. 근데 그 사실이 뭐 비교할 것도 없어. 똑같아. 이래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고래가 물고기가 아닌 것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 엄연한 사실로서 전제를 하고 이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고래도 물고기가 아니고 말도 물고기가 아니야.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고래가 말이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고래 역시 물고기가 아니다. 즉 어류가 아니라 포유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not가 안 오는 이유를 알겠죠? 왜? 이 not 때문에 이미 저 앞에서 no가 강력하게 미리 부정을 해버린 겁니다. 부정을 갖다가 먼저 그냥 팍 내던지고자 하는 습성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과거에 아주 뭐 저명한 참고서 학습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not가 오는 게 맞는데 관용적으로 not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정가의 보도인 관용적이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언어에 있어가지고 뭔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상일 경우에는 생략을 하지만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앞에서 이미 강력하게 이 의미까지 다 부정해 버린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no가 우리가 풀면 이제 not any가 되죠. 그죠? no가 이렇게 오면 not plus any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는 왜 이제 not any more than으로 표현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no more than 열심히 하는데 not any more than 구문이 나오면 또 약간 부분 부정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경우를 쌤 흔히 봅니다. 그래서 not any more than이 나왔을 때는 그냥 no more than으로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즉, 둘 다 부정해 버리고 비교하는 사실 than조차 부정해 가지고 그냥 이꼴로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럼 이렇게 쓰나 이거죠. I would trust him 하고 여기다가 그냥 no more than 이렇게 쓰지 왜 I would not trust him any more than가 머리 아프게 하느냐.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쌤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 긍정과 부정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우선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쟤들의 언어적 습성. 그래 보면은 not을 뒤로 빼서 결합시켜갖고 no로 두면은 I would trust him까지 했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신뢰한다라고, 신뢰할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팍 던져버렸죠, 먼저. 그래 놓고는 뒤에 와서 no more than 하니까 뒤집는 게 됩니다.
먼저 긍정으로 시작을 해놓고는 뒤에 가서 부정으로 탁 뒤집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정의 의미라는 것을 먼저 not 밝히니까 뒤에 any를 써서 any more than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위에는 왜 이랬었을까요? 이때는 is, no가 전체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곧바로 전체 부정의 의미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저것을 갖다가 a whale is not a fish any more than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저게 훨씬 더 간명하죠. 그죠? 전체적으로 no 하고 전체 부정이라는 의미를 먼저 팍 밝혀주는 게 보다 더 확실하니까 쟤들의 언어적 습성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는 그렇게 쓰면은 뭔가 앞에는 긍정으로 시작했다 뒤에서 부정으로 뒤집는 그런 어떤 언어적 흐름이 되다 보니까 쟤들의 어떤 그 취향에 안 맞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어쨌든 not trust him 했으면 any more than을 보는 순간 뒤에도 뭡니까? 아, 부정이구나. 이게 무슨 의미가 숨어 있다. I would not trust가 숨어 있다. 이렇게 딱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 되다 보면 이런 복잡한 막 서너 줄 이상으로 not any more than으로 비교하는 그런 문장들 많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특히 옛날에 글을 갖다가 좀 이렇게 화려하게 쓰기를 좋아하는 그런 문필가들의 글에 보면 뭐 4-5줄씩 막 나옵니다, 이게. 그랬을 때도 이러한 어떤 인식으로 그 문장 전체가 한눈으로 쫙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의 친구들을 갖다가 신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녀석도 난 신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둘 다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해됐죠? 그죠? 자,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보면은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쌤은 사실 이거는 그냥 쉽게 외웠는데 이거는 잘 안 외워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니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너 타워가 되나 내보다 키가 크지 않다 했는데 왜 이게 내만큼 키가 작다라는 의미가 되느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겠죠. 전체 부정이기 때문에 he is tall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I'm tall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크기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키가 안 크고 나도 키가 안 커. 키가 작아. 그죠? 그도 키가 작고 나도 키가 작아. 그래서 그게 똑같아. 그러니까 그 녀석은 나만큼이나 키가 작아. 그 녀석이 뭐 키 작은 거는 내가 키 작은 거랑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됐죠? 왜 이런 의미가 되는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거 쌤이 막 그렇게 이제 사실 좀 공식화, 사실 공식화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수학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냥 의미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뭐 사실 좀 어렵죠. 이게 이제 나트가 왜 안 오느냐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해석을 할 때 말이 말이 아니다. 말이 뭐 물고기인 것만큼이나 말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말도 안 되게 물고기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말을 조합해낸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은 두 개가 다 물고기가 아닌 거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그 뒤에 설명하는 거를 선생님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강에서 있는데 뭐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가 전체 부정으로서 문장 전체 의미를 뒤집고 비교하는 사실조차 뒤집는다라고 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no more than이나 not any more than이 나오면 두 개의 사실을 어쨌든 부정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문장 전체를 쭉 읽어 내려가면 서너 줄 문장도 한눈에 의미가 쑥 들어오게 돼 있거든. 지금 이와 같은 문장들도요. 자, 그렇게 이제 쌤이 어쨌든 좀 공식화를 하면서 이해를 갖다가 돋구었는데 그래서 또 한 발 더 나가 공식화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의 강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no more than이 왔을 때 이걸 as로 고치면 여기에 비교의 기준으로 표현된 이 의미에 반대되는 의미를 써서 as로 고친다. 이래가 또 공식화했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이고 또 하나의 또 그림을 만드는구나 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은 이제 no sooner than 구문이죠. 근데 no sooner than 구문이 다름 아닌 이 고래 공식 구문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면은 앞에 쌤이 살짝 비판을 했던
정반대 의미로 원급을 만든다라는 이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he had no sooner seen은 no sooner가 강조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No sooner had he seen me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랬을 때 강조돼 나간 이 집 나간 이 녀석을 제자리에다가 he를 주어로 해서 정치를 시키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치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문장에서 비교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을 두고 기준으로 삼아서 비교하고 있느냐? 위에 문장에서는 fish였죠. fish. 왜? 여기도 fish가 생략돼 있으니까 의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no more than, 즉 비교급으로 표현된 어떤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도 no sooner 했는데 soon. 지금은 more와 a fish이기 때문에 이게 비교 기준이고 여기는 no sooner 했기 때문에 sooner가 아니고 soon이 비교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즉 soon은 그럼 어떤 의미다? 시간적으로 빨랐다라는 의미예요. 시간적으로 빨랐다라는 것을 누가 더 빨랐느냐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no가 왔으니까 he had seen me. 그가 나를 본 게 빨랐습니까? 부정이니까. 빠르지 않았고 또 그가 그러면 외면을 했던 것은 빨랐나? 역시 부정을 하죠. 빨랐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둘 다 빠르지 않았어.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의미적으로 당연히 똑같다라니까. no는 또 then 비교의 사실조차 부정해서 그 두 개의 동작이 이루어진 것이 시간적으로 어느 것도 빠르지 않고 똑같은 시점에 일어났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대로 연결되죠. 그래서 그가 나를 본 행위나 행동이나 그가 얼굴을 획 돌려버린 행동이나 동시에 일어났다 이래 돼. 그러니까 원급으로 비교할 때 as soon as 동시를 나타내는 as soon as 원급으로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뭘 반드시 알아야 된다. the instant, 그죠? instance가 아니고 instant, 또 the moment. 요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쾌재를 부르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뭐야 이거 갑자기 인스턴트는 뭐야 모먼트까지는 그래도 시간인데 이건 또 뭐지? 우리 인스턴트 푸드 있지 그죠? 그죠? 곧바로 나오는 인스턴트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서 그 공식화 인강에서 공식화하는 그 내용이 일반화의 어떤 오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soon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tall의 반대 의미인 short를 쓰는 것과 같이 뒤집은 의미를 갖다가 원급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soon은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이 soon 자리에 late가 와야 됩니다. 뭐 늦었다라든지 어쨌든 반대 의미가 와야 되겠죠. 그죠? 그럼 as late as he saw me 전혀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것만 봐도 이렇게 공식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위에 노무화된 구문을 이해할 때 no는 전체 부정이고 전체 부정은 모든 문장의 의미를 부정하기 때문에 긍정은 부정으로 돌리고 부정은 긍정으로 돌리면서 비교의 사실조차 부정하니까 이꼴로 놓는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문장은 의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와 평행구조 나왔습니다. 여기서 쌤이 앞에 부사할 때 잠깐 했지만 이 내용과 연결해 가지고 이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게 쌤이 여기 문장을 갖다 이었으면 편한데 그죠? He's a little better than a beggar. beggar. 혹은 it was a little short of a miracle. 이렇게 했을 때 miracle. 그죠? miracle.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과거에는 little better than과 little short of이 뭐뭐와 거의 다름없다 해가지고 우리말 작구적으로 우리 앞은 to the letter라 그러죠. 작구적으로 의미가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걸 막 이렇게 스위칭 바꿔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는 시험 문제에 이 리들 베러 된 자리에 들어갈 적당한 표현을 쓰시하면 리들 셧업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뭐 참고서에서 문제집에서도 그래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이제 문제냐 하면은 이 리들 베러 된은 이게 긍정이죠. 긍정이고 여기는 부정이기 때문에 합치면 뭔가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부정적인. 그렇기 때문에 뒤에도 부정적인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지보다 나은 게 조금 더 없어 하니까 거지와 다를 바 없어 이래 가는 거죠. 그죠? 여기다 little, he was a little better than a president 이래 볼까요? president 뭐가 되겠습니까? 그는 대통령과 다름없어. 그죠?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삐뚤어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사용할 수도 있을 거다는 그런 어떤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제 little short of로 오면은 short of가 못 미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죠. 여기다가 다시 부정의 의미가 오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게 접근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가야죠.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뒤에도 역시 긍정적인 의미가 온다 이 말이에요. 거의 기적과 다름없다. 기적에 못 미치는 게 아니다.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이걸 갖다가 it is a little better than a miracle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보다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말이 이상하죠. 그죠? 기적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뭔가 어떤 신의 은총으로 여겨지는 최상의 최고의 어떤 사건인데 그걸 little better than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자, 됐죠? 요까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긍정과 부정의 일관성이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 그 하나 챙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뭐 약간 허전한 것 같은데 볼까요? 다 됐네요. 자, 이제 비교의 동질성과 평행구조 이렇게 했죠. 아니구나. 자, 비교와 평행구조 이래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평행구조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등위접속사로 그죠? but, and, for, 그죠? or 이런 등위접속사로 연결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라면은 같은 형식의 구, 부정사구는 부정사구, 동명사구는 동명사구 이런 식으로 절이면 절, 그죠? 절은 절끼리 이런 식으로 또 부사구는 부사구끼리 이런 식으로 이 뭡니까? 어순이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사실 문법적인 상이라기보다도 글을 갖다가 보다도 명료하게 쓴다. 명료하게 독자 이런 사람으로부터 뭔가 글을 갖다가 보다도 명료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어떤 라이팅 스킬이라면 그럴까요? 뭔가 하여튼 뭔가 이 작법과 관련한 그런 요소라 볼 수 있는데 그게 뭐 우리 지금 수능 이런 형식으로 와서는 마치 뭐 아주 중요한 문법처럼 지금 취급되고 있죠. 그죠?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와 평행구조라고 했는데 이 넓은 의미의 평행구조에 비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he's not a scholar, but, not A, but B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a scholar, a teacher 이런 식으로 비교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같은 명사끼리. 그 다음에 children's television not only but also는 결국 not A, but B입니다. not A, but B에서 지금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단지 뭔가 오락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기능도 한다 하니까 중점은 여기 있죠. 그죠? 그죠? 이건 너무나 당연시하는 거고, 보다 더 중점을 두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평행 구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리딩을 할 때 정확하게 뭔가 생략된 것, 그리고 뭔가, 문장이 가다가 덜커덩거릴 때, 끊길 때, 매끄럽게 가지 않을 때, 뭔가 그 부분에서는 앞에 일정한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게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저 평행 구조는 라이팅도 할 때도 중요하지만, 리딩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걸 이 문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his failures not only 했죠, 그죠? not only 하니까 뒤에 but also 나오겠다 하고 due to inexperience 이래 돼 있죠. 뭐뭐에 의해서 이래 돼 있죠, 그죠? 뭐뭐에 기인하는 뿐만 아니라 하고 but also는 생략돼 있는데 갑자기 to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뒤로 눈을 돌리지 않더라도 여기서 벌써 앞에서 이야기했던 due to의 to가 생략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not only A가 due to experience 여기도
due to lack of information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due가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에 due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to가 이미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due보다는 to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딱 밀착의 개념에서 의미에서 나오는 보다 더 긴밀한 관계, 직접 맞닿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to가. 자, 그래서 독해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쉽게 내려갈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의 실패는 뭔가 경험 미숙의 긴 한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요소들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lack of information. 뭔가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s well as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Metaphor is pervasive in ordinary writing as well as in literature. 이래 되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글쓰기에서도 그리고 그런데 뭐 문학에서 그럼 기준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기준이고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제는 not only 바도스와 다르게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메타포어는 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뭐 글쓰기에서도 pervasive가 이게 막 활보한 지배적인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자주 쓰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pervasive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랬을 때 as well as를 갖다가 중심으로 비교되는 거는 이렇게 부사구가 비교되고 있다라는 알 수 있겠죠? 이럴 때 이제 in을 갖다가 빼고 쓰면은 문맥적 의미는 통하겠지만 뭔가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글입니다. 보다 더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부사구로 서로 평행 구조로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의미를 보면은 둘 사이를 갖다가 사실상 비교하고 있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비교적 성질을 가지는 평행 구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the more 구문이죠. the more. 그죠? 이거는 사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제약하는데, 본래는 이제 이렇게, 제약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more 하면 할수록, 더 모아 한다 하니까 뭔가 이게 앞에 나온 상황에 따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도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을 할 건 없고요. 일종의 평행구조 형식이다 하는 걸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중요한 거는 더 모아가 강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수식받는 라런드가 따라와야 된다. 뒤에도 마찬가지. 마디스트가 따라와야 된다. 비수식어가. 그래서 이것을 라런드를 뒤로 빼가지고 the more a man is learned, the more he becomes modest 이렇게 하면 뭔가 이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좀 퇴색돼 버리는 거죠. 그죠? 물론 문맥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뒤로 뺀다 해도. 하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희석되기 때문에 퇴색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글은 아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갖다 붙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나오면은 붙이는 게 정답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the more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stress고 그 다음에 the more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likely라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뺀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보면은 뭔가 좀 도치되는 그런 느낌이 오죠. 그죠? be likely to에서 여기도 the more you are under stress under를 찾아가 가지고 뒤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앞으로 가니까 뭔가 어색하게 전치 하나가 남은 것 같지만 본래는 you are under stress에서 스트레스가 강조돼 나간 거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 more you are likely to catch a cold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이해는 안 되진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 와가지고 붙여 써야만 이 글이 전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가 보다 명료하게 전해진다는 쪽. 다시 또 달리 이야기하면 시험에 나오면 이게 정답이다. 뒤로 뺀 거는 틀린 거로 오답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했습니까? 사실 이번 시간은 쌤이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찍고 난 뒤에 보니까 캠코더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 한 강의를 찍는데 거의 한 3강 찍는 이상의 시간이 지금 소요가 됐네요. 쌤이 요즘 뭐 마지막이 막 이제 비탈길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돼서 그런지 안 하던 실수를 좀 했습니다. 쌤 그냥 여담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브레인의 CPU하고 그리고 또 이
기억하는 예? 네, 하드디스크 딱 해가지고 강의를 보고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쌤이 괜히 또 마지막에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문법 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연습을 해보기로 합시다. 지금 예문들이 뭐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위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뒤에 문법 연습으로 나온 문제들은 굉장히 좀 길면서도 또 아주 다양한 그런 어떤 구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